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로 연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니 마니하며 헤드라인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시죠? 그때 우리나라 돈을 달러나 엔화로 바꾸셨을 텐데요. 이때 적용되는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달러 환율이 1,300원이다. 라는 말은 1달러를 얻으려면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바꾸는 비율이죠. 그러면 환율은 왜 계속 변할까요? 마치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국가 간의 금리 차이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이나 국제 수지 등의 경제적 요인이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제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정치,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나 투기적 거래,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등 시장 요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은 변화하는데 달러가 더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내려가지요.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변화하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면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환율 상승이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근데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환율 변동은 생각보다 큰 영향이 있답니다.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환율이 오르면 여행 경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여행 경비가 감소하겠지요. 혹시라도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신다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환율이 내리면 구매 비용이 감소하지요. 또한 물가에도 영향이 있어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어 주식시장과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같이 국내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니 국가에서 연기금을 투입하여 환율 상승을 억지로 막기도 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의 종류와 역사적 변화 과정,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환율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통화 가치를 특정 기준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금 본위제가 있었지요. 반면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현대에는 이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율 제도의 역사를 보면 먼저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금 본위제가 주류였습니다.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금에 고정했죠. 그 결과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차 세계대전으로 붕괴가 되지요.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합니다. 미국 달러화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화에 자국 통화를 고정하는 방식이었죠. 그 내용으로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하고 다른 통화를 달러화에 고정하였지요.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압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고정 비율의 금과 즉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주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지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현재와 같은 변동 환율제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주요국들의 환율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을 반영하는 정책이죠. 유럽연합은 영내에서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위안화 가치를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율 정책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환율 변동성을 허용하고 있죠. 또한 G20 등 국제협력체를 통한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방적인 환율 조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율 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과 대외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환율 변동기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해외여행 준비할 때는 환율 추이를 미리 체크하여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또 해외 직구를 할 때에는 환율이 낮은 시기를 노려서 구매를 하거나 여러 사이트의 가격을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환율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큰 변화가 생긴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